옵저버빌러티는 가시성 또는 관찰 가능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빌러티는 시스템의 내부 동작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옵저버빌러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루돌프 칼만입니다. 루돌프는 옵저버빌러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오직 시스템의 외부 출력만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옵저버빌러티는 시스템의 출력 변수를 사용하여 상태 변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옵저버빌러티가 확보되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빌러티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부 요인으로는 클라우드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이 큰 원인입니다. 최근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서버리스 컴퓨팅이 대세입니다. 하나의 서비스는 완성되기까지 여러 인프라 환경을 거치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을 잘게 쪼갠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완성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릴리즈, 컨테이너 등이 수천 개 이상 발생하는 복잡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시스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원인이 있습니다. 등록된 고객이 아니더라도 오픈 API로 연결된 외부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가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 어느 정도의 사용자가 몰릴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접근을 관찰하고 추후 변동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케팅 이벤트, 주식 청약, 입사 지원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스템 부하가 폭증한다고 해도 서버가 터지지 않고 버텨주어야 합니다. 데이터 옵저버빌러티는 2019년 바알 모세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바알 모세스는 데이터 옵저버빌러티 솔루션 회사인 몬테카를로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데이터 옵저버빌러티는 조직의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상태와 성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진전에 따라 모든 조직은 데이터에 대해 세 가지의 공통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이를 자산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쌓이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활용 수준이 기대 이하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다운타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데이터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첫째, 데이터 상태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가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 능력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경우라 해도 데이터 중단이 발생하면 비즈니스 연속성에 장애가 됩니다. 여기서 첫째와 셋째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데이터 옵저버빌러티이며 둘째로 데이터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데이터 리터러시에 해당됩니다. 바알 모세스는 데이터 옵저버빌러티 요소를 다음 5가지 축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신선도. 데이터 테이블이 얼마나 최신 상태인지를 알려줍니다. 테이블이 업데이트되는 주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선도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품질.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흘러가는 데이터 자체는 쓰레기일 수 있습니다. 품질은 데이터 값들이 기준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신뢰해도 좋은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셋째, 규모. 데이터 테이블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원천의 상태가 양호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건수가 갑자기 그리고 크게 줄어든다면 데이터 원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키마. 정해진 데이터 구조, 즉 데이터 스키마와 다른 데이터 형식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손상된 데이터이거나 데이터 스키마 변경을 관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데이터 스키마 변경 주체와 변경 시기 등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리니지. 데이터가 어디에서 발생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활용되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리니지를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전방 및 후방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축에 대한 데이터 옵저버빌러티 질문의 예시입니다. 옵저버빌러티는 데드옵스를 실행하는 조직에 필수적입니다. 옵저버빌러티가 갖추어지면 IT팀들은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릴리즈, 성능 유지를 위한 자원 조정 등을 필요한 시점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옵저버빌러티는 데이터 옵스 또는 AI 옵스를 실행하는 조직의 필수입니다. 데이터 관리팀은 복잡한 데이터 발생, 이동, 가공, 활용 등의 흐름을 이해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신뢰 수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02년 태그타겟은 미국과 캐나다의 데이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옵스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403명의 응답자 중에서 75%는 데이터 옵저버빌러티가 그들의 조직에 데이터 옵스 과제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5%는 데이터 옵저버빌러티가 데이터 옵스 구현 노력의 핵심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설문조사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동보고서에서 마이크 레오는 데이터 옵저버빌러티는 데이터 품질의 차세대 진화이며 데이터 옵스를 실행하는 데 필수 기능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메인프레임 시대의 데이터는 프로세스 수행의 결과였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의 데이터는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는 비즈니스 사이클의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입니다. 때문에 데이터 활용에 오류 또는 장애가 발생하면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메인프레임 시대의 데이터는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에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등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IT 부서의 소관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는 비즈니스 부서가 오너십을 갖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부서의 데이터 활용 수준이 비즈니스 성과를 좌우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 품질 관리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데이터 옵저버빌러티입니다.